안녕하세요. 테크펄스랩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인 애플의 10대 도전 과제, AI에서 관세까지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실리콘밸리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던 기업이었으나 이제 스티브 잡스 시대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이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가장 큰 수익원인 아이폰에 대한 수요도 특히 중국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의 차세대 대박 상품을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기대를 모았던 전기차 프로젝트를 중단했으며 스마트홈 기술 진출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도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도 더해졌습니다. 애플은 이미 중국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인도로 생산을 일부 이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애플 경영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목표입니다. 이 모든 요인은 애플 주가에 부담을 주었으며 올해 애플 주식은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아니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들입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AI입니다. 2022년 오픈AI의 챗GPT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기술 기업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즉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간단한 프롬프트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애플은 이 경쟁에서 두드러지게 뒤처져 있었고 이는 애플이 중요한 신기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애플은 모두를 위한 AI라며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은 텍스트 요약, 독창적인 이미지 생성,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소비자들의 기기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는 일련의 버그와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쟁사들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오픈AI와 협력하여 기술 격차를 메우려 했지만 개편된 시리 음성 비서와 같은 주요 업그레이드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은 시리와 AI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대신 운영체제의 디자인 변경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AI 업데이트로는 애플의 기술을 서드파티 개발자들에게 개방하고 번역 기능을 추가한 것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대박 상품 찾기. 2024년 2월 블룸버그가 애플의 전기차 프로젝트 중단 소식을 보도하자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프로젝트의 중단은 결국 애플이 차세대 대형 수익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개발이 어려웠더라도 애플은 전기차 한 대당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수익 마진이 매우 낮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애플은 매출 증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프로젝트 중단은 애플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로 과감히 진출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최근 애플은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 자체 개발 프로젝트와 카메라가 장착된 애플워치 프로젝트를 취소했으며 증강현실 AR 스마트 안경의 단기 출시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에게는 몇 가지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애플은 벽에 부착하는 홈허브와 디스플레이가 움직이는 탁상용, 로봇을 포함한 여러 스마트홈 기기를 개발 중입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메타와 아마존의 모델과 경쟁할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더 큰 위험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포맷이 애플을 놀라게 할 가능성입니다. 애플의 전 디자인 책임자였던 존이 아이브는 오픈AI와 함께 차세대 AI 중심 하드웨어 기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는 아이폰을 만든 인물이 결국 다른 회사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헤드셋 시장으로의 느린 진출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인 혼합현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 헤드셋은 가격이 비싸고 명확한 목적이 부족합니다. 이 기기는 여전히 엔지니어링의 걸작으로 평가받지만 소비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했으며 독점 콘텐츠와 앱이 부족해 구매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는 장시간 착용하기에 너무 무겁고 외부 배터리가 크며 어두운 환경에서 영화를 볼 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전 프로는 완성된 제품이라기보다는 프로토타입에 가까우며 가격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에 버금갑니다. 팀 쿡의 원래 비전은 사용자가 하루 종일 착용할 수 있는 가벼운 증강현실 안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준비되지 않아 애플은 AR과 가상현실 VR을 결합한 더 무거운 헤드셋으로 타협해야 했습니다. 이제 애플의 과제는 비전 프로를 더 가볍고 저렴하게 만들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에 연결되는 비즈니스용 모델과
현재 디자인의 고성능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네 번째, 구글 검색 계약의 위기. 애플은 하드웨어 판매로 대부분의 매출을 얻지만 서비스 부문도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특히 구글 검색 엔진의 우선 배치를 통해 얻는 수수료는 가장 수익성 높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애플은 이 계약을 통해 구글의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아 연간 약 20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으로 이 수익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애플은 연간 200억 달러의 수익을 잃게 됩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애플은 퍼플렉시티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AI 제공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를 통해 오픈 AI의 챗GPT와 이미 연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앱스토어 비즈니스와 개발자 관계입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연방판사는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을 뒤흔들며 개발자들이 인앱 구매를 위해 소비자를 외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구독이나 인게임 업그레이드와 같은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잃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되지만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 요청에 따라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의 서드파티 결제 처리 서버와 경쟁하기 위해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더 저렴한 수수료 구조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앱스토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애플은 앱스토어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개발자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규제와 정부 조사. 2024년 3월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 법무장관은 애플의 정책이 경쟁사들의 경쟁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이 다른 폰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애플이 경쟁을 억제한다고 주장하는 5가지 영역인 슈퍼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메시징 소프트웨어, 스마트워치, 디지털 지갑을 지목했습니다. 소송 이전에도 애플은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 지원을 추가하고 RCS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애플은 소송이 사실과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며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싸움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이 애플의 폐쇄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유럽연합 내 사용자는 처음으로 앱스토어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본 웹 브라우저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와 규제 당국의 주요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조치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변화를 사용자 경험과 소프트웨어 보안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반대해왔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었지만 추가 요금을 부과해 개발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더 큰 위험은 연간 수백억 달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분열될 가능성입니다. 일곱 번째, 관세 위협과 제조 변화.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특히 취약합니다. 지난 4월 행정부는 중국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를 철회했지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애플은 인도로 생산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올가을 신제품 출시 시 가격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계획에 만족하지 않으며 아이폰이 미국에서 제조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미국 외에서 생산된 모든 스마트폰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내부에서는 미국 내 아이폰 제조가 비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영진 승계. 팀 쿡은 2011년 스티브 잡스 공동창업자로부터 CEO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콘텐츠, 대형 아이폰 등 새로운 분야로 회사를 이끌었으며 애플을 3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쿡의 나이는 승계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쿡의 주요 경영진들이 그와 비슷한 연령대라는 점입니다. 이는 명확한 후임자가 부족하며 많은 경영진이 비슷한 시기에 은퇴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팀 쿡이 결국 물러나면 그는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아 전환을 원활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EO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그의 팀에서 가장 젊은 하드웨어 책임자인 존 터너스입니다. 하지만 팀 쿡의 뒤를 잇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중국 매출 감소. 애플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 2분기 중국 매출은 월스트리트의 예상보다 더 큰 2% 이상 감소했습니다. 비보와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일부 직장에서 외국 기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장이자 제조 허브로서 중국에 대한 애플의 의존도가 점점 더 위험해 보입니다. 열 번째, 스마트폰 판매 부진. 애플은 지난 9월 아이폰 16 라인업을 출시하며 AI 기능을 적극 홍보해 소비자들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말 판매 기간인 12월 분기 동안 스마트폰 매출은 1% 감소했습니다. 2월, 애플은 새로운 저가형 폰으로 판매를 촉진하려 했습니다. 기존 $429 아이폰 SE를 $599의 아이폰 16으로 대체했으며 이는 일반 아이폰 16과 더 유사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429에서 $599로 올리며 경쟁사의 저가형 제품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폰을 업그레이드할 강력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가격 인상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애플은 소비자들을 유혹할 획기적인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에는 폴더블 모델, 2027년에는 세련된 유리 디자인의 20주년 기념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